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컨설턴트 태훈입니다. 오늘은 기토일간의 을사년 운세에 대해 공부해 보시겠는데요. 우선 세운의 운세를 보실 때는 적어도 전후 3년씩 6년 정도의 운기의 흐름은 파악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래야 최근 3년간의 상황은 어떠했고 또한 앞으로 3년 정도는 어떻게 운의 흐름이 진행될지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다는 점은 꼭 참조하시고요. 그러면 기토일간의 을사년 전후 6년 운기의 흐름 중 주요 사안들을 먼저 살펴보시겠는데요. 우선 갑진년에는 수재성이 입고 또는 임묘된다고 보셔야 하니 그동안의 재물관계에 대해 나름 조정도 하고 정리도 하셔야 하는 운기인데요. 참고로 사주명리의 원리에 근거하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10년에서 12년의 주기로는 재물관계에 대한 재정립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민년 계묘년에 지지로 조성되던 관성의 운기가 갑진년에는 천간의 정관으로 투관되었으니 이는 직장, 사회, 자리나 명예를 의미하는 관의 기운이 살아나는 운기이고요. 또한 여명의 분들은 배우자나 남자의 기운이 발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진년의 갑목정관이 을사년에 을목편관의 운기로 바뀌는 것, 정관의 규칙성이 편관의 변동성으로 바뀌고 또한 갑목의 상징성이 을목의 현실성으로 변화된다고도 보셔야 하니 을사년에는 관의 변화 변동과 함께 관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발현되는 운기이고요. 그리고 2025년 을사년의 살인상생의 운기는 운에서 들어오는 편관의 숙제를 인성으로 극복해야 하고 극복을 하실 수 있는 운기이고요. 그래서 기토일간은 을사년부터 2027년 정미년까지는 화의 인성운이 연이어지니 수용과 공부, 문서, 자격, 인정의 기운인 나의 인성을 살리고 사주구조에 따라서는 재극인이나 관인상생 등으로 나의 인성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인성운 3년간의 계획을 제대로 세우시고 실천하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그리되면 2027년 정미년부터는 비거분이 들어오면서 나의 자존감도 회복되고 이후 식상생재로 이어질 수 있는 기운도 얻게 되는 앞으로의 운기의 흐름을 준비하시는 3년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토일간에게 을사년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우선 천간으로 을목편관이 들어오는 것, 1년짜리 숙제가 생긴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한 가지 을목은 목극토가 아주 용이한 간지라 기토일간의 분들은 다소 힘들 수도 있겠지만 목극토의 조토로 기토의 토질이 좋아진다는 생각으로 수용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지로 들어오는 사화는 천간으로 치면 병화가 되니 물상으로는 기토의 토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정인이니 공부나 문서, 자격 확보 등을 통해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운으로 보시고요. 또한 기토는 지지로 내려오면 미토가 되고요. 을목은 묘목이 되는데요. 미토와 묘목은 묘미, 반합이 되니 기토일간에게 을사년은 나를 키우고 꾸미고 발현하는 코드인데요. 화계와 도화의 조합이니 절정의 에너지이기도 해서 나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행동이나 취미생활을 하신다면 물상대체의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로 들어오는 사화는 역마이면서 사오미 방합을 시작하는 간지인데요. 기토에게 사오미는 화의 인성을 지향하는 합이니 3년 기간의 인성운에 대한 계획과 스타트를 잘 하셔야 하는 을사년이고요. 또한 사화는 사유축, 삼합의 시작이라 기토에게는 식신, 즉 재능과 능력에 해당하는 금을 목적하는 삼합을 시작하는 운기이니 8년 기간의 사유축 삼합에 대한 플랜을 짜시는 것도 필요한 시기인데요. 나의 식상인 재능, 능력, 실행, 그리고 언변의 수준을 올릴 수 있는 식상에 대한 8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의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꼭 필요한 을사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토일간의 을사년 월운을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우선 4월 5월에는 천간으로 식신제살과 상관대살의 운기인데요. 이는 세운에서 들어온 편관의 숙제를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 운기이고요. 그리고 6월 7월에는 재성이 천간으로 투관되면서 재생살이 되니 소비, 지출, 유흥이나 과로도 하게 되는 운기인데요. 6월에는 편인의 생각과 고민이 많아지겠고, 특히 7월은 지지로 비견이 들어오니 이는 비견과 함께 번제로 즐기면서 소비와 지출이 발생하는 운기인데요. 물상대체의 예를 들면 차라리 비견들과 함께 여행을 가셔서 재생사를 해소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운기임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11월은 지지에서 세운의 사화와 사해충의 변화변동의 운기인데요. 이때는 12월까지 이어지는 제극인의 기운을 살려 인성에 대한 현실성과 경제성을 부여하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다면 이제 내가 공부한 걸 어떻게 생재와 연결시킬지를 생각해보고 도출해내야 하는 운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토일간의 사주가 사주 내에 어떤 십성이 유력한지에 따라 을사년의 운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우선 사주명에 비겁이 유력한 구조인데요. 이 경우는 을목편관의 극을 비겁들과 함께 대항할 수 있는 비겁협력의 사주인데요. 내 주위의 비겁들을 살펴보시면서 나를 도와 편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겁들을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인성이 유력한 사주의 경우는 살인상생으로 편관을 해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나의 공부나 문서, 자격 등을 활용해서 편관의 숙제를 현명하게 소화해낸다면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깨닫게 되고 내공도 올라가는 살인상생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편관운이 오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편관을 포함한 흉신을 제거해서 쓸 수만 있다면 이는 오히려 길신의 영향보다도 더 나은 결실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 길신인 정관이 양반들이 쓰는 가시라면 편관은 익성관의 왕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사주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늘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주 내에 정편제의 재성이 유력한 분들은 재생살의 운기니 우선 정제를 갖고 계시면 건강이나 미용 등의 긍정적인 소비로 물상대체를 하시고요. 편제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 나의 편관 가후를 올리는 쪽의 지출로 물상대체를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듯 하고요. 그리고 정관사주인 분들은 정관에 적응이 되어 있는데 편관운이 들어오니 새로운 관의 운기이거나 또는 관의 변화가 예상되는 운기이고요. 편관을 갖고 계시는 분은 편관의 기운이 강해지겠지만 인성이 함께 들어오니 살인상생의 인내로 극복을 하셔야겠는데요. 이미 내 사주에 편관이 있다면 어느 정도 내성은 갖고 계신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상이 유력한 분들 중 식신을 갖고 계시면 식신제살로 편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하고, 상관을 갖고 계시는 분은 상관대살과 함께 상관태인의 영업이나 협상의 능력도 키울 수 있는 운기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기토일간의 을사년 운세를 공부해 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병화일간의 을사년 운세에 대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되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